이번 달 9일, 미국 의회는 튀르키예로 인도될 전투기 엔진 80대의 수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 참석한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 사장은 곧 시제기가 비행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선포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매우 순조롭게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밤, 튀르키예 전투기 엔진을 제작하는 공장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에 얽힌 의혹으로 에르도안 정권이 지난 10년 동안 진행해온 거대한 사기극의 실체가 들통나고 말았는데요. 기만과 허언으로 국민을 속여온 나라의 안보가 초음 속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전 시작된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사업 TFX. 이 사업이 지금까지 세상에 증명한 실적은 단 2번 비행, 도합 27분이라는 짧은 시간뿐이었습니다. 재작년 2월 21일, 칸이 처음으로 하늘로 떠올랐었는데요. 비행시간은 단 13분뿐이었습니다. 고도는 8,000피트, 속도는 230노트에 그쳤죠. 이는 여객기가 이륙 후 몇 분 만에 도달하는 고도이며 순항 속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아무리 시제기의 첫 비행이라지만 도저히 전투기라 봐줄 수 없는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같은 해 5월 6일 두 번째 비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비행에서는 고도가 1만 피트로 높아졌지만 속도는 230노트에 머물렀으며 비행시간은 14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오늘까지 2년 2개월간 칸은 단 한 번도 비행하지 못했습니다. 제조사 사장은 티타늄 및 핵심 주단조품 공급망의 차질이 생겨 심각한 제조 지연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전투기 뼈대를 깎을 기초 재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심각한 능력 부족을 시인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1호 시제기만큼은 이듬해 1분기 내에 완성해 비행시험에 투입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일정은 지연되었고 올해 1월에 시제 1호기의 비행을 곧 보게 될 것이라 또 한 번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공군 인도 목표 시점은 2028년에서 2029년으로 조용히 늦춰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월 말이던 초도 비행 일정도 5월로, 다시 6월로 계속 미뤄졌죠. 이번 달 판버러 에어쇼에서 같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관계자는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지 못하고 그저 몇 달 안에 뜰 것 같다는 모호한 답변만 남겼는데요. 3년 동안 총 7번 공수표를 남발했지만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가 안보의 명운을 건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의 일정표를 다른 시간표와 나란히 비교해놓고 보면 이 사업의 진짜 목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3년 전 3월에 조용한 롤아웃, 대지진 직후 급히 실시된 자력지상활주 테스트, 5월 대선 2주 전에 열린 명명식, 12월 공화국 100주년에 맞춘 초도 비행 예고. 기술적 준비가 뒷받침되어 결정된 날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정치 일정에 맞춰 역산에 억지로 끼워 넣은 날짜들 뿐이었습니다. 준비가 덜 되면 화려한 행사만 치르고 실제 비행은 미루면 그만이었습니다. 애초에 카메라가 원한 것은 기체의 비상이 아니라 에르도안이 조종석에 앉은 연출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기만적인 방식으로는 온전한 전투기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개발 과정이 정치 일정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기술은 오직 화려한 발표 자료 속에서만 발전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의 명분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지점이 바로 엔진입니다. 그동안 튀르키예는 칸을 완전한 기술 독립의 산물이라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KF-21은 사출 좌석과 캐노피가 영국제라는 점을 거론하며 종속적인 기체라고 깎아내리기까지 했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자국의 칸이 장착하고 있는 것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110 엔진입니다. 베스트셀러인 F-16 전투기에 탑재되는 바로 그 엔진이죠. 칸의 목표 추력은 35,000파운드지만 이 엔진은 3만 파운드에도 미치지 못해 설계 요구 조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시제기용을 제외한 양산용 80대의 엔진은 러시아제 S-400 도입에 따른 미국 제재에 걸려 4년 가까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 제재의 빗장이 간신히 풀린 것이 이번 달 9일이었죠. F-35 사업에서 퇴출당하자 독자 개발하겠다던 전투기가 역설적으로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고서야 양산길이 열린 것입니다. 튀르키예의 국산 엔진 TF35000은 작년 5월에야 처음으로 설계도가 공개되었는데요. 지상시험은 올해 시작될 예정이며 실제 전투기 탑재는 2032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을 공수표로 돌아가게 만들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지난 21일 밤 9시 30분 에스키셰히르에 위치한 TEI 공장 제조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칸에 탑재될 국산 엔진 TF35000을 제작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소방대와 재난관리청, 가스공사는 물론 공군 제1주력제트기지 자체 진화팀까지 투입되었지만
화재는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죠.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인지 고의적 방화 시도인지를 묻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훨씬 더 날선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정권이 국산 엔진 개발에 참담한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다는 주장이죠. 지난 10년간 현 정권이 전투기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방식을 되짚어보면 이런 의심조차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날지 못하는 껍데기 기체로 명명식을 열었고 대선 2주 전에 대통령을 조종석에 앉혔으며 초도 비행을 7번 연기하면서도 매번 성공을 확신했던 정권입니다. 에르도안 정권의 잦은 기만으로 이제는 무엇을 발표하든 이를 믿어줄 사람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 사이먼 휘슬러는 무리한 목표를 세웠던 튀르키예 전투기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완벽한 사업 관리로 방산 프로젝트의 새로운 모범을 제시한 한국의 사례를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If we compare that to Turkey, another country that's found itself in desperate need of an indigenous fighter to bolster its air fleet, well, we can argue that South Korea made the better choice. Although both projects started at the same time, Turkey's Taycan is nowhere near finished because they decided to indigenously build a fifth-generation fighter, even though they had never completed a project of this magnitude before. The Khan might well be a great fighter. No one's saying it isn't, but we won't know that anytime soon because it won't enter service before 2030 at the earliest. The Boromir, however, is entering service sometime in 2026, making it definitively the more efficient of the two projects, not to mention that South Korea is, at least for now, attracting far more foreign interest from potential buyers. To further highlight the efficiency of the Boromir project, even though both aircraft started development at roughly the same time, South Korea will likely have a fleet of around 100 KF-21s by 2030, the same year Turkey introduces its very first Khans into service. Now you might be thinking, well, yes, Simon, but the Khan is a fifth-generation fighter and the Boromir is a 4.5-gen fighter. But that's only the case right now. The Boromir has incredible evolutionary capabilities, and by the time the first Khans enter service, Boromirs will already have evolved into fifth-gen fighters. And it's that evolution that makes them especially attractive to militaries around the world. All of this to say, the decision to adopt as much developed allied technology as possible in order to give your own defense sector room to breathe when taking on this big of a project for the first time was perhaps a lot smarter than doing it all independently. 대한민국은 허언과 기만으로 점철된 튀르키예의 말도 안 되는 개발 계획과 달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척척 일정을 소화해냈습니다.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완성된 전투기를 하늘로 날려보내며 전 세계의 러브콜을 싹쓸이하고 있죠. 과거 방산시장에서 무기를 쥐고 흔들며 철저히 갑의 위치에 섰던 서방 국가들조차 이제는 한국 무기를 얻기 위해 우리 방산업계의 눈치를 살피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 과정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제안을 교묘하게 협상 지렛대로만 이용하고 매몰차게 뒤통수를 쳤던 캐나다는 이제 전 세계에 휘몰아치는 거대한 K방산 돌풍에 제대로 낄 수도 없는 씁쓸한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당장 내년에 뜰 수 있는 실전적인 전투기가 절실한 국가들에게 대한민국의 KF-21은 유일한 해답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남중국해의 상황만 봐도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이번 달 20일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 해상에서 중국 해경과 필리핀 해군이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양측 배가 맞닿아 중국 해경은 긴 막대와 곤봉을 쉴 새 없이 휘둘렀고 결국 필리핀 병사들이 머리를 다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단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이 거친 유혈 사태는 필리핀이 왜 그토록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서두르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공군은 한국과 KF-21 20대 도입 패키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기체 구매뿐만 아니라 차관 지원과 현지 정비창 건설까지 통째로 묶인 포괄적 사업이죠. 이미 한국산 FA-50을 운용 중인 필리핀 입장에서는 기존 조종사 훈련과 군수 보급망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어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게다가 KF-21의 주력 무장인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km에 달해 중국 전투기를 상대로도 충분한 전술적 우위를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필리핀이 원하는 것은 2032년에나 인도될 튀르키예의 불확실한 기체가 아닙니다. 당장 내년에 실전 투입이 가능한 검증된 전투기죠. 대한민국의 KF-21은 올해 1월 1600회의 무사고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가오는 9월 마침내 한국 공군에 실전 배치됩니다. 이 압도적인 성과의 외신들도 앞다투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유력 군사 매체는 한국의 KF-21이 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극찬하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물론 말레이시아와 아랍에미리트까지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향후 이 네 국가에 무려 200대 이상의 KF-21이 수출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조차 KF-21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방산 강국 도약의 확실한 보증 수표를 찍어주고 있는 겁니다. 에르도안 정권이 지난 10년 동안 국민에게 팔아온 것은 진짜 전투기가 아니라 전투기가 존재한다는 허상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오랜 세월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남의 전투기를 사다 써야만 했던 서름 깊은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 전투기를 팔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하늘을 지킬 수 없었고 부품 하나를 바꿀 때도 철저히 남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 뼈저린 서름을 아는 수많은 사람이 10년의 인고를 갈아 넣어 만든 진짜 기체가 지금 활주로 위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진정한 자주국방은 화려한 정치적 선언이나 이벤트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냉혹한 안보의 해답을 우리 기술로 활주로 위에 확실히 올려놓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